안녕하세요. 제가 뭐, 우리 그 응용 피부 미용 끝나고 나서 수업이 없길래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로마로 연결돼서 토요일 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전화를 받아가지고 일요일에 지금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응용 피부 미용 1,500은 제가 가서 수업 시간에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이번 아로마 시험 감독하러 갈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를 다시 시작을 하고요. 아로마는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 3주차, 4주, 2주차인가? 3주차, 4주차 해서 1월 28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아로마는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마 교재는 제가 Q&A 그 클래스룸에 연동을 해놨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아로마는 제가 시험 일자를 다른 반은 미리 받았는데, 지금 1,500만 제가 못 받았고,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수업 날짜를 공지 받았거든요. 아로마 테라피랑 특수분장 메이크업 시험 같이 볼 거고, 수지 상영교육원은 1월 20일 화요일 날 7시 30분 보는 거고요. 화성 향남교육장은 1월 15일 목요일 6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때 오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까지 이렇게 세 개 다 가지고 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천호교육장만 일정 잡아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지 월요일이요. 화요일로 바뀌었구나. 월요일에서 화요일. 음, 네. 제가 아마 향남교육장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교재는 이거 교재 공유 드릴게요. 이 교재로 할 거고 글씨체가 안 깨지나 모르겠네. 제 페이지. 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 교재로 한 학기 동안 할 거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랑 제가 레포트랑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수업 내용하고 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수업 보니까 다시 다들 직장 다니면서 들으시는 거라서 보통 2배속 속도로 빨리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죠? 아로마 테라피거든요. 아로마 테라피.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이 교재 자체도 아로마 테라피고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스를 이용한 우리가 테라피, 요법이에요. 치료 요법. 그걸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아로마 테라피란 어떤지,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그리고 어떤 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지,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의 효능 측정.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렇게 배울 거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아로마에서 쓴 에센셜 오일이 어떤 건지, 특징,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성분에 따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에센셜 오일이 체내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양리작용, 약적인 부분하고, 에센셜 오일 사용 방법, 그리고 증상별로 에센셜 오일 적용 방법이랑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까지 두 번째 챕터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단독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강해서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오일을 제외하고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캐리어 끌고 가죠. 이 에센셜 오일을 끌고 들어가는 캐리어 오일이랑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캐리어 오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캐리어 오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캐리어 오일은 100% 식물성 오일이다 보니까 조금 산화나 산패가 되기 쉬워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챕터에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에센셜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세 개 정도 섞었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섞는지 블렌딩에 대해서 배울 거고, 블렌딩이랑 무엇인가, 블렌딩 방법, 그다음에 향을 어떻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섞는지에 대해서 분류하고, 블렌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게 뭐 테라피적인 요소가 뭐 치료의 개념으로 보진 않지만 선진국인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를 거의 우리나라 한의원 정도의 수준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를 음용하기도 하는데요. 먹어요. 먹어서 약처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영국에 그 아로마를 배우러 영국에 되게 유명한 미용 학교가 있는데 비달사슨 대학이라고 갈 뻔했습니다. 제가 아로마를 원래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대치요법의 종류,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와 하이드로 테라피, 물로 이용한 여러 가지 워터 테라피, 그리고 아로마와 발반사 요법, 아로마와 컬러 테라피, 아로마와 음악 테라피, 아로마와 명상. 이렇게 다섯 번째 챕터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체험기. 첫 번째는 피부 관리, 두 번째는 호흡기로 쓰는 거, 세 번째는 혈액순환 계통, 네 번째는 면역 계통, 다섯 번째 여성 생식기 계통, 여섯 번째 소화기 계통, 일곱 번째는 관열과 관절과 근육 계통 통증, 여덟 번째도 신경 계통이니까 얘도 통증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엄청 재밌겠죠? 아로마 수업이. 그래서 아로마를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우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꿈이 조향사였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저는 동원대 다니면서 저희 때 동아리가 지금까지 있긴 하던데 그 스킨엔젤 동아리에서 저희는 삿포로, 홋카이도, 후쿠오카, 홋카이도였던 것 같아요. 홋카이도로 학교 동아리에서 그 아로마 연수를 갔어가지고 저는 뭐 아로마 자격증을 다 따긴 했지만 그때 일본 가서 조금 더 디플로마 같이 딸 수 있는 수업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아로마나 향료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좋아하고 써먹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아로마 브랜드에 가서 런칭도 했었고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지금까지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로마 테라피가 뭐 DIY 뭐 비누 만들거나 향초 요런 거 만드는 거 말고 그 외에 아로마 테라피는 되게 고급 호텔 스파에서 이제 전신 마사지 할 때 쓰거나, 그 외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조금 이미지나 인식이 되게 안 좋게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아로마가 조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는 약간 다단계 쪽에서 또 가져가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소비자 인식이 막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게 언젠가부터 바뀌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천천히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로마 테라피란 향 또는 향기를 의미하는 용어인 아로마와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아로마는
허브나 약초 등의 식물에서 발산되는 방향성 향기를 의미하며 테라피는 치료 또는 치료를 위한 방법인 요법을 말합니다. 아로마의 의미는 식물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물리적인 성분과 향기를 함께 포함하며 정신적, 신체적 병리 현상의 예방, 개선, 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연요법의 일환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다.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내죠. 음. 아로마 테라피 효과는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의 향기에 의한 화학적, 양리적 반응 효과는 물론이고 물리적, 정서적 반응에 의한 치료 효과를 동반하는 요법으로 단순히 후각으로 감지되는 향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치료법이다. 아로마 치료의 개념과 그에 따른 치료법은 보안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며 손에 의한 마사지를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요. 원시 시대에는 식물을 약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몇천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대요. 원시 시대에 있어서 종교적 의미인 신과 교역을 진행하는 의식에서는 향기 나는 나무를 태우고 일상생활에서 식물의 즙을 이용하여 상처를 치유하였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식물 빻아가지고 상처 부위에 붙이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식물은 약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하죠. 아로마 오일에 대한 사용의 흔적은 기원전 4,500년 무덤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사용된 항류 식물이 의료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아로마의 치료의 최소 시도는 고대 이집트라고 할 수가 있다. 이집트인들은 향을 종교적, 의학적, 미용적으로 사용하였다. 요거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네요. 살균과 방부 및 부패 방지 효과가 있는 미르나 파인이라고 하는 아로마를 이용하여 미이라를 만들었으며 이 미르가 미라에서 나온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 기록된 파피루스에는 아로마 오일의 효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대는 이집트인이 이렇게 풀을 나무 이 식물들을 끓여서 이렇게 짤주머니에 짜가지고 여기 꽃 이것도 이렇게 향수를 제조하는 모습이 벽화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 중국은 기원전 4000년경 약초와 침수를 함께 활용한 기록이 의서에 남아 있고요. 기원전 2000년경 황제내경 본초 강목에는 200여 종의 약초에 대한 처방이 남아 있다. 본초 강목은 약용식물을 기초로 8,000가지 이상의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의학 서적이다. 인도. 의술은 향기가 있는 오일이나 향신료를 마사지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오늘날 아로마 치료의 사례가 되며 특정 식물들의 치료적 가치를 의료 목적으로 시술하였던 점에서는 오늘날의 아로마 치료와 연관이 된다. 이게 아마 가장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율베다 기법이랑 아로마 방법 중에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이 인도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인들로부터 아로마요법의 의료 지식을 전수받아 향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는 법을 발견하고 기록을 하였다. 이집트를 방문한 그리스 의사들은 오일 사용법을 습득하여 방향식물에 사람들에게 활력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하였다. 그래서 유럽은 허브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죠. 로마, 네로 황제는 로즈 향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로즈 에센셜 오일뿐만 아니라 로즈 화관이나 로즈 화장수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랍 최고의 의사였던 아비센나는 쿨링 시스템을 발견하여 오일 추출법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저서에서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카모마일, 캠퍼, 라벤더 등 800가지의 식물의 정류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아랍. 최초의 인위적 관계시설과 양식으로 관목이나 식물을 재배했던 바벨로니아 계단식 옥상 정원의 예로 보아서 중동 지역의 향료 사용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분 신화는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창안하였고 아로마의 상용과 의학적 식물에 관한 내용으로 몇 세기 동안 아로마 치료의 표준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분 신화랑 책이. 그리고 중세 시대에 이슬람교를 정벌하고자 원정을 떠났던 십자군이 돌아올 때 동양의 진귀한 향료를 함께 가지고 오고 순수한 아로마 오일을 추출해낼 수 있는 증류법도 유럽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최초로 순수한 에틸 알코올을 냉각 장치를 이용해 증류하였으며 이는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지방류 대신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는 새로운 용매제로 사용이 되었다. 16에서 17세기. 이 시기의 아로마는 냄새 제거용 탈취제, 청결제, 소독제, 체음제 주로 사용하였고요. 1616년 제이 워커의 저서에서도 향료는 마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역한 냄새를 없애주고 주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의한 질병 감염을 퇴치할 수 있는 의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로이 14세부터 유럽에 붐을 이루며 에센셜 오일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세기. 19세기 초반에 에센셜 오일에 존재하는 화학 성분을 알아내고 각각의 성분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연구가 오일의 합성 연구나 현대 약학의 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됐다. 19세기 말 현대의학과 화학적의 발달로 질병 치료가 점점 전문가 치료로 바뀌면서 생약제제나 향료물질을 이용한 치료법은 신뢰성을 잃게 되었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에센셜 오일은 화장품, 향수, 식품 첨가제로 그 영역이 좀 축소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의사가 나왔대요. 생약, 약이 나오면서 향료물질을 이용한 약간 대체요법으로 바뀐 거죠. 20세기 1920년 조한니 가티와 르나토 카yor이라는 에센셜 오일이 신경계에 적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일의 심리치료학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 효능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1937년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향료 산업에 종사하면서 아로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요. 1974년 로버트 티저랜드는 영국 최초로 에센셜 오일을 판매하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먼저도 아닌데 73년도에 책을 출시하면서 영국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제일 유명해지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에 향을 이용하여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약초를 사용하였으며 양리 효과가 많은 마늘, 양리 효과가 많은 마늘 복용, 건조시킨 꽃, 건조시킨 잎, 식물로 만든 약초 베개 등을 애용하였다. 또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향낭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에센셜 오일.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가 역사에 대한 거고요. 에센셜 오일이란 식물들은 식물 특유의 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액체 향 유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데 이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에센셜 오일의 특정한 나무 또는 식물의 조직, 세포의 도관이나 도선을 통해 분비되는 오일 형태의 수액으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꽃, 줄기, 뿌리 등에서 나온 수액을 증류법, 압착법, 용매추출법,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휘발성 고농축 에센스이다. 에센셜 오일의 기능은 식물의 고농축 에센스인 에센셜 오일은 식물이 가진 고농축의 에너지로 유색, 무색의 기름 결정체로 응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향 성분들은 알코올이나 지방에 의해 녹는다. 에센셜 오일은 신체의 특정 기관, 뇌를 자극하여 인체의 자연 유지력, 치유력을 높여주어 질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에센셜 오일은 현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의 다양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질병 예방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로마 식물의 특성. 에센셜 오일과 그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그 오일의 추출의 기본이 된 아로마 식물이다. 좋은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좌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토양과 기후 같은 생태학적의 조건, 화학 비료의 유무, 수확 시기, 유전적 요소, 식물이 자라나는 고도 등에 따라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 구성 성분이 달라지게 된다. 아로마 오일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제품으로 인공적이고 합성된 혼합물이 들어있지 않으며 기타 오일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식물성 오일이다. 이거 줄치고 별표 순수한 식물성 오일이다.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시체가 깨져가지고. 음, 아로마 테라피의 효능 측정. 아요. 효능 측정, 관능 검사, 동공 반응 유형 특정, 피컬 캐비티스트 냄새 관능 검사는 냄새의 기호성을 조사하기 위해 화장품이나 식품공업에서 많이 이용하던 후각을 통한 검사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다. 동공 반응에 의한 측정, 동공이 정신적 또는 감정선인 자극에 의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자율신경 반사라고 할 수 있다. 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전멸 속도에 따른 전멸광의 인지 가능 여부를 이용해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혈류 혈압에 의한 측정. 냄새의 영향이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라면 피부 표면의 혈류 증가, 맥박의 변화를 조사하면 냄새에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설정된 검증법이다. 피부 전이의 측정. 심사 전극을 정신적 발암 부위인 손바닥 또는 발바닥의 기준 전극을 볼 활성 부위에 장착한 때에 얻어지는 전이 현상 피부 전이 활동이다. 사상 관련 전이에 의한 측정, 유발전이와 CNV, 뇌파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뇌파를 읽어서 측정을 합니다. 글씨가 깨져가지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된 그룹은 잘 거를 했는데. PDF. 그리고 뇌파에서 이런 파장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뇌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음, 뇌에선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가마파 이렇게 나오는데 아로마를 했을 때 이런 변화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 뒷장인 에센셜 오일 두 번째 챕터인 에센셜 오일의 뭐 정류, 에센셜 오일의 허브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는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인 두 번째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30분을 하면은 퀴즈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서 퀴즈까지 하시기가 조금 제가 해보니까 수업 듣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40분을 하면은 퀴즈 따로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론을 조금 하고요. 30분 지금 됐는데 한 10분 정도는 켜놓고 쭉 시간을 40분을 유지할 테니까 그럼 따로 퀴즈는 안 올려도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럼 40분씩
찍을게요. 저 요거 해놓고 시험 문제 내고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바꿔서 이게 글씨체가 조금 깨지는 자기 이 컴퓨터마다 깔려놓은 글씨체에 따라서 깨지는 것도 있고 안 깨지는 것도 있어서 제가 PPT 말고 PDF로 다시 파일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마시는 이러한 허브차들도 다 아로마 테라피예요. 그죠? 루이보스, 페퍼민트 차긴 한데 여기도 루이보스 이것도 다 식물에서 오는 허브들이어서 음, 스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허브들이 말려서 티백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음,
보다 여기.